511km가 뻥연비냐, 모델 Y 롱레인지 같은 경우에는 511km가 뻥연비냐라고 하는 부분이 좀 요즘 논란거리인 것 같은데, 이제 문제의 발단, 이슈는 이번에 새로 나온 모델 Y가 그 선택권마저도 유저들한테 박탈을 해간 것 때문에 이제 문제가 생긴 거죠. 빡친 포인트가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하는데, 개인적인 입장입니다. 저는 이런 선택권은 유저들한테 주고 유저가 알아서 할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와, 모델 3 진짜 오래간만에 탄다. 안녕하십니까, 울트라비니군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서 레카를 하시더라고요. 저도 역시 테슬라 유튜버, 또 전기차 유튜버, 차량 모터 유튜버로서 이 레카에 동승하지 않을 수 없죠. 모자 좀 써야겠다.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근데 이 소리 들리나요? 이건 제가 좀 소리 좀 들려드릴게요. 소리가 봐봐요. 제가 왜 이렇게 소리를 계속 내고 있냐면요, 얼마 전에 영상에서도 찍었듯이 제가 일부러 요새 이렇게 브레이크를 밟으면서 돌아다니고 있어요.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브레이크 헤드가 있고 캘리퍼가 있고 디스크가 있잖아요. 디스크가 원래 쇠로 되어 있어요. 녹이 있습니다. 모든 차량이 다 똑같아요. 진짜 뭐 카본 세라믹 디스크가 아닌 이상, 혹은 그 위에다가 요새 왜 포르쉐가 텅스텐으로 이렇게 코팅을 해가지고 PSCB라고 하잖아요. 포르쉐 코티드 서피스 어쩌고 저쩌고 브레이크, 그 PSCB. 근데 그런 거가 아니면 겉에가 녹이 나게 되어 있어요, 모든 차량들은. 그래서 일반적인 차량들은 회생제동을 이용하지 않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브레이크를 딱 밟아주면 이제 그 디스크를 캘리퍼 안에 있는 피스톤이 눌러가지고 차를 세우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죠. 그게 이제 기본 차량의 개념인데, 전기 차량 같은 경우에는 그런 개념들을 다 바꿔놨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에 이제 좀 천천히 달리고 서고, 천천히 달리고 서고 할 때 브레이크 자체를 거의 밟질 않습니다. 지금 주행 모드 보면 회생제동 모드를 일부러 낮음으로 설정을 해놨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하도 브레이크를 안 쓰고 돌아다니니까 이 겨울 새에 났던 녹이 올라오면서 약간의 그 두께층을 만들거든요. 그 두께층 때문에 캘리퍼 안에 있는 피스톤이 이렇게 디스크를 잡을 때 스크크크크크크 이런 소리가 나요. 그 소음이 가끔은 이렇게 갈아지는 느낌 때문에 기분 좋을 때도 있는데, 이게 이제 전기차의 그냥 무조건적인 장점이라고만은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거죠. 근데 이제 회생제동 얘기를 왜 하냐, 회생제동이라고 함은 제가 브레이크를 밟지 않고 마치 굉장히 예전 폭스바겐 TDI 엔진들처럼 엔진 브레이크가 굉장히 세게 걸리는 것처럼 제동을 브레이크를 하지 않아도 브레이크가 밟히는 거예요. 지금 심지어 회생제동을 낮음으로 해놨는데도 보통 차량들이 아주 살살 브레이크를 밟는 것만큼 이렇게 브레이크가 걸린단 말이에요. 지금도 제가 브레이크를 밟은 게 아니거든요. 근데 이걸 만약에 이제 회생제동을 표준으로 제가 지금 바꿨어요. 방금 바꿨거든요. 자, 바꾸고 난 다음에 달리다가 50km에서 딱 이렇게 놔두면, 우와, 거의 멈춰요. 차가 멈춘다니까요. 자, 이렇게 차가 멈출 정도로 회생제동이 강하게 걸리는 게 말 그대로 제동이에요. 회생제동. 그 회생제동이 이제 전기차를 처음 타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그 뭐랄까, 멀미감을 줘요, 사람한테. 왜냐면 차가 달렸다가 멈췄다가 달렸다가 멈췄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잖아요. 차가 나가다가 멈추다 나가다 멈추다를 반복하면 앞뒤 전방위 후방위 이 느낌을 이용해가지고 사람이 토하게 된다고. 특히 저희 아이들이나 저희 와이프 같은 경우는 그나마 제가 계속 이렇게 운전을 이제 해서, 얘네들은 어릴 때부터 회생제동에 이제 익숙해져 버린, 그리고 이 테슬라의 굉장히 통통거리는 그 서스펜션의 질감에도 꽤 많이 이제 익숙해져 버린 그런 아이들과 가족들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어요. 막 이렇게 돌아다녀도 멀미 안 합니다,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이미 이제 익숙해질 대로 익숙해져 버려가지고 회생제동만을 이용해가지고 차를 멈추는 게 거의 습관이 됐단 말이에요. 가끔 제가 차량 리뷰를 하면서 일반 차량들을 탈 때 엑셀러레이터를 딱 떼면은 브레이크가 안 밟히잖아요. 타력주행을 쫙 하게 되잖아요. 그때 되게 어색함이 느껴질 만큼 진짜 이제는 좀 회생제동에 너무 익숙해져 버렸어요, 진짜. 근데 이게 회생제동이 나쁜 것이냐, 이거는 정말 개인차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어떤 누군가들이 얘기를 하는 것처럼 이것 때문에 승차감이 너무 안 좋아서 못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은 제가 봤을 때는 그분이 아직 익숙해지지 않았던 부분인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 익숙해짐을 누군가에게 또 강요하지는 못하겠죠.
제가 일반적으로 타력 주행을 할 수 있는 그런 차량을 탈 수 있는데 굳이 전기차로 지금 바꿔가지고 이 회생제동이라고 하는 시스템에 익숙해져야만 한다라고 강요를 받게 되면 기분이 안 좋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도. 저는 특히나 이제 뭔가를 이렇게 강요받으면 청개구리 심보가 있어가지고 더 하기가 싫어지는 약간 그런 느낌이 있는데, 와, G80 EV야. 방금 G80 EV 봤어요. 현대 EV 스테이션에서 G80 EV가 충전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잠깐 말이 딴 데로 샜는데, 아무튼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 회생제동이라고 하는 부분 때문에 승차감이 안 좋아진다, 회생제동 때문에 내가 더 많은 운전의 피로도를 느껴야 한다 라고 하는 부분은 사실 어떻게 보면 익숙함의 정도의 차이라고 보시면 명확해진다 그래야 될까요? 더 익숙해지시면 돼요. 사실 더 익숙해지고 더 이 회생제동이라는 부분에 운전 습관을 맞추시면 사실 그렇게 큰 불편함 없어요. 저 같은 경우엔 그래요. 왜냐면 저는 이제 전기차를 탄 지가 3년 반이 넘었고 이제 4년을 향해 가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렇게 회생제동을 세게 해놔도 저는 이렇게 브레이크를 그냥 차라리 엑셀을 안 밟고 했는데 이렇게 브레이크 걸리는 게 전 훨씬 좋단 말이에요. 그리고 i3 같은 혹은 닛산 리프 같은 차량들 보면은 원풋 원페달 드라이빙이 가능하거든요. 그리고 심지어 이번에 나온 아이오닉 5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회생제동을 이용해 가지고 회생제동의 단계를 조정할 수 있어요. 그나마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구형 모델 3 퍼포먼스니까 표준과 약하게 라도 설정을 할 수 있는데, 이제 문제의 발단 이슈는 이번에 새로 나온 모델 Y가 그 선택권마저도 유저들한테 박탈을 해간 것 때문에 이제 문제가 생긴 거죠. 다른 차량들, 테슬라를 제외한 다른 전기 차량들은 회생 제동과 타력 운행을 할 수 있게끔 유저한테 선택권을 준단 말이에요. 근데 테슬라는 그 부분을 유저들에게 박탈해 가버린 거죠. 그 부분이 저는 이제 약간 유저분들의 빡친 포인트가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하는데, 저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저 역시도 만약에 이런 부분에 선택권이 없다라고 하면은 제가 제일 처음에 영상에서 얘기했었던 이 디스크에 녹이 나가지고 이 녹을 없애려면 일부러 액추얼 브레이킹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캘리퍼가 디스크를 조아서 그 디스크 표면에 있는 녹을 제거할 수 있는 기본적인 선택권을 박탈해버린 거잖아요. 저는 그 부분이 굉장히 저는 마음에 안 든다고 저도 생각을 하거든요. 더 나아가서 아이오닉 5나 아이페이스나 기아, 니로 EV나 코나 일렉트릭이나 또 아우디의 이트론 시리즈나 벤츠 차량들이나 이렇게 회생제동의 단계를 1단계부터 원풋 페달 드라이빙을 할 수 있는 이 4-5가지 단계를 나눠놓고 그걸 유저들한테 선택권을 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특히나 이거는 좀 논란거리가 있을 수 있는데 저는 이건 거의 확신하거든요. 고속도로를 갈 때 회생제동을 세게 켜놓으면 오히려 연비가 떨어져요. 심지어 꼭 굳이 그렇게 연비 운전을 하지 않더라도 이거는 그냥 기본적인 상식으로 느껴졌을 때 우리가 모터를 돌리기 위해서 배터리를 쓰는 에너지의 양과 인버터가 회생제동을 해가지고 에너지를 끌어들이는 양 자체의 크기가 달라요. 쉽게 얘기해서 내가 이렇게 밟고 나가는 게 에너지를 훨씬 많이 쓰고요, 회생제동으로 에너지를 이렇게 다시 회수하는 양이 굉장히 적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고속도로를 달리면서 회생제동을 세게 해놓는다 그래가지고 가다가 달리다가 조금 멈춰가지고 회생제동을 하는 양 자체가 적어요. 차라리 세게 밟고 회생제동 안 하고 그냥 타력주행으로 쫙 미끄러져 가는 게 연비에 훨씬 좋아요. 이거는 거의 뭐 확실하다고 저는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회생제동을 강하게 해서 테슬라의 연비가 올라갔다 라고 주장하는 거는 모르겠습니다. 이건 뭐 사람마다 생각하는 게 다를 거고, 저는 임상을 통해서 그걸 느꼈기 때문에 임상실험 측에서는 회생제동을 하면 할수록 시내주행처럼 가다서다를 반복하는 그런 상황이 아닌 경우에는 장거리 항속주행을 할 때는 훨씬 더 회생제동을 세게 하는 게 연비에 더 안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입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회생제동을 강력하게 한 가지로 규제를 해가지고 연비가 좋아졌다 라고의 포커싱을 맞출 게 아니라요, 그냥 나는 연비 운전을 하기 위해 회생제동을 완전히 끄고 타력주행도 하고 싶고, 혹은 이런 일반적인 주행, 가다서다를 반복하는 일상적인 시내주행에서는 브레이크를 밟지 않고 이렇게 회생제동을 이용해서 멈추고 싶어, 이렇게 몇 가지 부분에 선택권을 줬다는 것을 뺏은 부분, 그 부분에 포커싱을 둬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혹자들이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시잖아요. 일반적인 전기 차량들은 안드로이드에 비교를 하고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그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그냥 포스해버려서 밀어붙여버려가지고 그냥 그거를 유저들한테 관철시킨다. 그리고 그 유저들이 그렇게 익숙해지게끔 그냥 만들어버리는데, 이게 되게 아이폰과 같아서
그래서 애플과 테슬라를 되게 많이 비슷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개인적인 입장입니다. 저는 이런 선택권은 유저들한테 주고 유저가 알아서 할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회생제동을 그냥 권리를 뺏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의 한 줄평, 회생제동의 단계는 많이 나누면 나눌수록 좋다. 그리고 전기차라 할지라도 유저에게 타력주행을 할 수 있는 선택권은 줘야 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테슬라가 회생제동을 해서 나쁘다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회생제동만을 할 수 있게 선택권을 박탈한 부분, 그 부분에 포커싱을 맞추고 저는 그 부분이 마음에 안 든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연비가 올라갔다 라고 생각하는 부분은 조금 동의하기가 어려워요. 그 말을 한 사람을 까는 게 아니고 뭐 누구나 느끼는 부분들이 다 다를 수 있잖아요. 그 중에 느끼는 부분들 중에 저는 그 부분은 동의하기가 좀 어렵다 라는 느낌이에요. 그뿐이고요. 그리고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에 회생제동을 이용하여 정말 승차감의 질이 떨어지는가, 이거는 사실 발컨을 하면 되는 부분이고 그거에 수고를 조금만 하면 괜찮은 부분이기는 해요. 그래서 운전자분들이 조금만 이제 주변 동승자들을 배려해서 운전을 하신다면 충분히 그는 컨트롤을 하면서 탈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다 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511km가 뻥연비냐, 모델 Y 롱레인지 같은 경우에는 511km가 뻥연비냐 라고 하는 부분이 좀 요즘 논란거리인 것 같은데, 네, 지금 제 차량 같은 경우에는 제가 차를 뽑자마자 100%로 충전을 했을 때는 498km를 갈 수 있다고 해요. 근데 제가 얼마 전에 100%로 충전을 했을 때 460km를 간다고 1년 반 조금 넘게 타면서 30km 정도의 열화가 됐더라고요. 근데 그 부분은 정말 미비한 수준의 열화거든요. 그 부분이 사실 이거를 절대값으로 보여주는 것 자체가 옳다 그르다의 문제라기보다는 보여주는 부분이 좀 안 맞아요. 사실 제가 460km가 찍힌다고 해서 이 100%를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460km를 맞출 수 있다라고 하면은 그건 뻥 연비가 아니겠죠. 왜냐하면 460km가 찍히고 내가 아무리 연비 주행을 한다고 하더라도 460km가 어쨌든 갈 수 있으면 그건 완전한 뻥이라고 보기에는 어렵잖아요. 왜냐하면은 연비 운전을 했을 때와 스포츠 주행을 했을 때가 다르기 때문이죠. 근데 아무리 내가 연비 운전을 하고 날고 기는 난리를 쳐도 460km에 찍혀있는 그 킬로미터를 못 간다 라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질타를 받아야 되지 않는가 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 입장이에요. 제가 모델 Y 롱레인지를 100%로 충전을 안 해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 수는 없겠는데 아마 511km가 찍히진 않을 거예요. 더 많이 찍힐 거예요. 아마 거의 600km 가까이 찍히지 않겠습니까? 저도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근데 그거보다 못 가요. 못 가는 건 확실해요. 오히려 내연기관을 만들던 기존 차량 브랜드들은 찍혀있는 가용거리보다 훨씬 더 많이 가는 게 일상적인 거예요. 왜냐면 이게 뭐 책임 회피를 하기 위해서든 혹은 실질적으로 스포츠 주행을 하고 연비 운전을 하는 평균값을 보여주든 어쨌든 쇼잉되어지는 디지털 클러스터에서 보여지는 거리보다 훨씬 더 멀리 가는 게 일반 차량들을 만들던 내연기관 회사들의 보여주는 방식이었다면, 테슬라는 절대값을 자꾸 보여주다 보니까 그 절대값보다 훨씬 못 가는 게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는데, 이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법적으로 정해놓은 게 없기 때문에 더 유저들이 그걸 믿고 뻥연비다라고 말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은 저처럼 이제 오래 전기차를 타고 다니던 사람들에게는 뭐 그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으니까 이 부분은 알아서 판단하세요 라고 말씀드릴 수도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여러 논란거리가 좀 종료될 수 있게 어떤 차량들이나 보여지는 방식 혹은 실제로 갈 수 있는 부분들을 저 같은 유튜버들이 임상 실험을 통해서 많이 알려드리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제 영상 많이 봐주시고요. 저는 이런 부분들을 또 임상 실험을 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 유튜버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제 영상을 통해서 확인을 해주시면 진심으로 감사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럼 다음번에는 또 단순한 레카 더 재미있고 더 전기차를 이용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될 수 있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용거리에 대한 논란은요,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가용거리는 찍혀있는 그 가용거리만 믿지 마시고요. 연비운전을 하면 멀리 가는 거고요. 그리고 연비운전을 안 하게 되면은 적게 갑니다. 근데 다만 보여지는 부분이 너무 차이가 많이 나게 되면 유저들이 헷갈릴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제조사들이 신경을 좀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럼 다음에 또 봬요. 혹시나 테슬라 오랜만에 테슬라 영상인데 모델 3 퍼포먼스나 모델 3 혹은 모델 Y를 구입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아래에 있는 제 리퍼럴 크레딧을 이용해서 테슬라를 구입해 주시면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다음번에 봐요.
안녕히 계십시오. 유트라빈 이분이었습니다.